저는 오늘 모신 분을 만나고 나서 대가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어요. 일단 작업실에 있는 어마어마한 작업량에 놀랐고요. 그분의 일상생활에도 놀라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 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포항 사람 이야기의 진행자 조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포항에서 미나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정옥님의 인생책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있는 미술학원 다녀볼래? 16살 때 친구에게 우연히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지금은 70이 된 미나를 그리는 화가 이정옥을 만들었다. 사실 나는 아버지를 닮아 통뼈의 통근육질로 운동에 특히 두각을 나타냈었다. 달리기, 릴레이, 허들, 그리고 투포환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 하지만 체육 선생님들의 거친 말을 들으며 땡볕에서 훈련받는 것이 너무 싫어 중학교에 가면 절대로 운동 잘하는 척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는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무용 선생님의 눈에 띄어 방과 후 4시간씩 연습을 하고 항상 어두워져서야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3년 동안 하게 되었다. 그때는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 무척 열심히 했었다. 몸이 놀면 죄가 된다는 중압감을 느끼면서도 나름의 희열이 있었고 땀을 흘린다는 것에 대한 나만의 정서를 가졌던 시기였다. 고등학교는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실패를 겪었다. 한편 감정과 음악에 몸을 맞추며 예술적 감성을 익힌 내게 마치 체조하듯 무용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을 보고 난 뒤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날이 밝을 때 집에 오는 것이 너무 이상했고 아직 가슴속에 학교에 대한 속상함이 남아있던 찰나 친구와 집에 가는 길에 집 근처에 있는 미술학원을 본 것이다. 미술학원? 그래, 네가 가면 나도 갈게. 그림도 제법 잘 그렸던 나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와 그림을 배우러 다녔다. 고3이 되자 집에서는 내가 법대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나는 미대에 가지 않고 다른 대학을 간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술에 깊이 빠져 있었다. 환쟁이가 될 거냐며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화가가 되겠다고 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오늘날 동양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박대성 선생님의 1호 제자로 또 서양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박서보 선생님께도 그림을 배웠다. 그때 스승님들의 분위기와 행동 하나하나를 보며 예술가란 어떤 기질과 사고를 가져야 하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느꼈고 지금 돌이켜보면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숨을 쉬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종종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는데 어느 날은 내가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이냐는 2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가장 부족한 것은 인내심이라는 답을 얻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나는 40일간 금식을 하기로 했다. 결국 나와의 싸움에 이기면서 아주 강력한 빛에 쏘이듯 삶에 힘이 생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오로지 딱딱한 바닥에서만 자며 작업을 해오고 있다. 또 한 번은 무엇을 그리는 화가가 될 것인지를 나에게 물었더니 너는 한국인이야 라는 이미지가 전해졌다. 그래서 서양화를 전공하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려 노력했었다. 대학원에 진학해 논문을 쓸 때에는 무신도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다. 당시 대학원 공부 자체가 매우 드문 시절로 공부하러 서울 보냈더니 무당집 그림을 그린다며 집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나셨다.
하지만 나는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무신도에서 보았기에 오로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한국 무신도의 도상학적 의미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완성했다. 그런데 학문화된 게 없어 심사를 해줄 사람이 없었다. 당돌하다는 말을 들으며 찾아다닌 끝에 어렵게 세 분의 교수님을 모셨고 드디어 심사하는 날이 다가왔다. 심사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오긴 왔는데 도대체 어떤 맹랑한 학생이 이런 논문을 썼는지 그 학생 얼굴 좀 보러 왔네. 너는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다. 열심히 해라. 논문도 보지 않은 채 교수님의 격려를 받은 이후로 한국 민화를 배우려거든 나 이정옥한테 오라는 배짱이 생겼다. 무신도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민화라는 것이 있었고 일제시절 도태되었던 민화를 언젠가는 내가 수면 위로 끌어낼 것이라 마음먹었다. 나에게는 이 사명감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급하게 선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가면 엄마가 아파 누워 계신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늘 존재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밥 2숟가락에 된장 조금 그리고 신 물김치만 드신 어머니의 체중은 38, 39kg였다. 그때 선본 남자는 아방가르드와 추상 미술에 대해 나와 4시간이나 얘기를 나눌 만큼 미술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었다. 2번 정도 더 만났지만 엄마의 건강이 괜찮아지시고 나도 결혼 생각이 없어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지금의 시어머니 덕분에 다시 만난 지 9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예술가가 의뢰 그런 줄 알고 나의 모든 활동과 생활 습관을 잘 이해해준다. 2 아들에게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의미로 2살 때부터 내가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참 재미있어 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았던 나는 항상 밤새 작업하다 해가 뜨면 놀라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다. 작업을 병행하면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끈으로 배려하며 키웠고 아이들은 다행히 잘 자라주었다. 그러다 나의 작품 활동에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친구의 딸이 시집간다고 그려줬던 병풍 때문이었다. 정호가 네가 정성을 다해 그려줬는데 우리 딸 집에 병풍을 펼쳐놓을 장소가 없다.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고 옛날과 달리 주거 문화가 바뀌었으니 옛날 방법을 쓰면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리빙아트였다. 그것이 아트페어에서 영화 감독들의 눈에 띄어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 소품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다. 우연한 계기에 생각한 것이었지만 최초였고 단연 독보적이었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의 인생을 더 살았다고 내 스스로가 인정한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체력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정신력으로 이만큼 건강하게 작업을 해올 수 있었다. 건강이 뒷받침해주니 한번 자리 잡고 앉으면 10시간씩 인내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결국 인생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 또한 2가지 마음이 항상 존재하지만 땀을 흘려야 성취할 수 있다는 걸 무용을 통해서 일찍 터득했기에 늘 끈기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다. 내가 바라는 건 내 그림을 통해 따뜻함을 전하고 사랑을 느끼며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한류의 바람을 타고 모두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랑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포항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인 미나 작가 이정옥님의 인생책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그 책의 주인공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이정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정옥님의 인생을 만나면서 제가 여러 번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포항에?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외모도 동안이시고 잠도 적게 주무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부모님의 역량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타고나기를 아버지를 닮아서 뼈가 왜 통뼈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네. 제가 그런 근육질에 좀 남성적인 그런 걸 타고났는 게 네. 작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한 인내력이 있었어요. 우리 네. 어머니께서. 몸무게는 38, 39 정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끈기 있게 하시는 일상을 보아왔는 게 제 어떤 그림 그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돌이켜 볼 수 있네요. 좋은 점만 닮으셨어요. 그렇죠? 나쁜 점도 있죠. 네,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긴 시간을 그림을 그리는데 보내셨어요. 네, 50년을 오직 한 가지 작업을 하며 보내셨다는 것은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취미로 그리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어릴 때 생각했는데 책을 낭독하신 것처럼 취미로 한다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림에 빠져서 네. 화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제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학을 진학하게 되니까 내가 뭘 그리는 작가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신의 음성을 듣고 싶다.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40일 금식하면서 느꼈을 때 그때 너는 한국인이야.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한국이 뭐냐? 이렇게 돼서 이제 한국에 관한 걸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지리, 역사, 또 미술, 뭐 미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한국인은 신바람이 있는 민족이다. 네네. 이런 어떤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미술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한국이라는 게 그 속에 무신도라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은 신이 내게 준 일이다. 운명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이제 계속 네. 미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제가 가다가 보니까 네. 시간이 흐르는 걸 몰랐어요. 40일 금식 때 기억이 네. 지금도 생생하게 나세요? 그럼요. 저는 4시간 금식도 힘들던데. 사실 금식하면은 지금은 네. 다이어트나 이런 것 때문에 금식한다는 얘기들이 제법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는 날씬해지기 위해서 금식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육받다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탁 뭘 시작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은 부모가 공부를 해라 뭐 이런 타의에 의한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되면은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스스로 나도 40일 금식을 하고 일을 시작해 보면은 신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네, 작가님께는 종교가 아주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최대한의 어떤 말씀과 진리가 우리한테 전해지는 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최대의 어떤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네요. 네. 네, 우리 지역 포항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만 포항에서
졸업을 하고 중고등대학을 이제 대구에 나가서 하게 됐다가 네.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시 포항으로 오게 됐을 때 내 고향이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돌아왔으니까 문화예술계에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여성이고 우리 여성들이 정말 문화예술 앞으로 어떤 문화의 시대가 올 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회적으로 모든 여건이 여성들에게는 좀 불리한 쪽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총이나 미술 단체나 이렇게 들어가도 항상 남성 위주로 모든 게 진행되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무언가를 하려면은 연습과 트레이닝 훈련된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항 여성 예술인회라고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창립을 했었는데 포항 여성 예술인회가 지금은 한 4, 5년 됐고 10주년 때 책도 발간한 것 같고 또 지난번 도에서도 그런 게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후원해 주셔서 포항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포항에서 출발했지만 경북에 8군데, 9군데 지금 한 10군데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각각 여성 예술인회를 두고 여성들이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작업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입고 온 의상이나 소품도 작가님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이 들어간 건가요? 네, 저는 그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포장되어서 진열되어 있는 상황보다는 민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누리면서 행복해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은 옷 같은 거 이런 거 소품이나 이런 것들도 서울에서 작품 리빙 아트라는 제목으로 작품전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반응이 있었고 네네. 지금도 3, 4개 4방송국에 사극이 나오면은 항상 제 작품들이 뒤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네. 보면서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네, 모두들 다 응원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연결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저는 작업할 때 항상 제가 어떤 부질없는 생각이나 다른 어떤 잡념이 있을 때는 절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어떤 상황에 건강한 정신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작업을 평상시에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면은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모아서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분신이죠. 예. 네, 이야기에 앞서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민화는 어떤 건지 그리고 민화하기 잘했다 싶을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민화는 물론 그림이죠. 그림인데 다른 영역의 서양화나 동양화 이런 그림들이 경치가 아름답다 아니면은 작가의 어떤 생각으로 그걸 표출해내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민화 자체는 일단 상징성이 있는 뜻그림이 있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모란 꽃을 본다면 그 모란 꽃은 꽃의 아름다움이기 이전에 상징적인 의미로서 부귀와 영화를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사시오 이런 걸 축원해주고 싶을 때 모란 꽃을 이제 이웃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림들로 되어 있고 특히 호랑이 그림 이렇게 미나 보면은 많이 많죠. 예. 유행되어서 알고 있는 그런 그림들은 호랑이의 어떤 그런 용맹스러움보다는 그 용맹함이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나 나쁜 어떤 상황들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동물이라는 그런 걸로 상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들을 그려두게 되는 거예요.
작은 곤충이나 풀에도 의미가 다 들어있나요? 네, 그럼요. 나비는 서로 화합하면서 항상 그림에는 새라든가 동물이 나오면 쌍으로 네. 나와요. 곤충들도. 그러니까 미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생명체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내 이 미나는 보면은 제가 지금 얻은 결론은 생명 존중사다. 예. 그 마음이 다 들어 있어서 그렇네요. 예, 길상화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 길상화. 예.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늘 네. 좋으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50년 이상을 그려왔는데도 세월이 갔는 걸 몰랐어요. 왜 어릴 때 누가 준 거든지 맛있는 걸 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먹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림도 그렇게 그려요. 이제까지 작업을 해오면서 어떤 점이 어려우셨거나 힘드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한 상태로 그려서 어려움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경우는 없었고, 단지 이제 미나라는 부분은 개성도 해야 되고 또 창조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개성할 때에 인쇄물이라든가 네. 소멸된 부분에 대한 걸 복원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어떤 매지들을 가져오는 거에 대한 애로점이 좀 있었죠. 예. 잘 안 보이는 부분도 네네네. 작가님의 어떤 창작성을 부여하는 건가요? 창작성을 부여한다는 거는 지금 창작보다는 개성해야 되는 부분은 그때 상황으로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이제 맞춰보고 그때의 당시의 시대상이라든가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군요. 네네네. 절대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는 게 아닌 안 재현. 되는 부분, 네. 재현 부분. 네.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이시죠. 남편분께서는 평소에 주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작가님께 힘이 되어 주시는지. 처음 만날 때부터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뭐 조금 일상생활에 불편함 이런 거는 본인이 감수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10원도 한번 벌어본 적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이제 작업하는데 스폰서 해주신 걸로 보면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죠. 네.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시나요? 그는 제가 또 성격이 좀 남성적이라서 남편분이 작가님께. 그냥 침묵으로 조용하신 분이라 가지고 무슨 얘기 같은 걸 잘 안 하시니까 그냥 미소나 짓고 네. 이제 아주 불편한 게 있으면 이제 고향이 김천이니까 왜 캐요 이런 거 이제 그런 정도로 사투리예요? 네네. 네. 그래서 크게 살아오면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든가 그런 애로사항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복이죠. 네. 제 어릴 때 간섭하지 이런 않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포스코 갤러리에서 행복바람 미나풍 이정옥의 부채놀이라는 이름으로 색다른 전시회를 하셨었는데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부채전은 마음속으로 기획하기는 한 20년 정도 좀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언젠가 여름이 될 때는 부채라는 기능이 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나로 표현할 때 그렇게 그려서 미나 부채로만 전시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간간히 모아온 작품들이 한 800여 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채전을 열겠다고 생각해가 자료를 다 꺼내 보니까 너무 많이 그려서 제가 내 그림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나 많이 그렸는가 싶었는데 우리 지역 포스코에서 그것도 그 400평 정도 규모를 개인전으로 채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러면. 네. 그래서 그걸 부채라는 개념을 떠난 미술의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한 그런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호응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더운 나라 또 부자 나라
그 아랍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네. 우리 그 어떤 시원함을 주는 부채에 대한 얘기도 전하면서 그 영역이 확장된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예.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에피소드도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말해에 청마의 해였어요. 그 해에 그림을 이제 그런데 우리가 세시 풍습의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연초에 어떤 12지의 띠가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관한 우화라든가 이런 걸 담은 그림들을 그리는데 그때 말했는데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이제 민화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신도의 말 그림들도 제법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말 안장에 옛날 어른들이 타고 계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람을 택하려고 보니까 싸이가 이미 말춤을 춰가지고 세계를 재표시켜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안장에 싸이를 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정말 싸이네 이렇게 애가 가면서도 제가 싸이하고 좀 닮았나 봐요. 결국 선생님 싸이 그린다더만 선생님 모습하고 닮았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웃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그림이 참 쾌활하고 재미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된 것 같아요. 네, 민화에 싸이를 넣은 건 작가님 최초시잖아요. 네네네. 네. 패러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작업하고 싶은 분야나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천년 재료 옷이라는 옷나무에서 채취해서 거기서 나오는 액을 이제 물감으로 섞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천년이 가도 안 변한다 하거든요. 그런 걸 서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하나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쭉 작업해오던 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옷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실용화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옷은 오르기도 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병원 신세도 좀 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옷이 좀 많이 오르는 편이라 가지고 네네. 그래도 옷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은 못 들은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도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기대하고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우리 지역에 바라는 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문화도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나는데 전번 젊을 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걸 보면서 그 바다 한가운데 그런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서 세계적인 음악 축제도 열리고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나 일반인한테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하면은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항이라는 도시 자체가 태평양을 끼고 있는 가장 큰 도시로서 국제적인 물론 음악이나 무용이나 어떤 것도 있어도 좋겠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축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활발해지는 문화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라도 이제 출발을 해서 그 꿈을 키워나가자 이런 운동을 좀 펼치고 싶네요. 이정옥 작가님이 계시기에 그런 꿈꾸는 문화도시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작가님의 인생 책에서도 엿볼 수 있었지만 인생의 신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국어 시간인가 도덕 시간인가 모르겠는데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의 생각이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생이 삶이라는 걸 그때 생각한 이후로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네.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 세상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소신 있게 네. 살아가자. 그런 예, 예.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올해의 목표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누가 나이를 물을 때 70이라고 답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하고 또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해양 도시에 문화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항 사람 이야기의 공식 질문인데요. 미나 작가 이정옥 님에게 포항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바다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우리 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포항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정말 바다가 주는 것처럼 행복감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항 사람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나 작가로 우리 지역 포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정옥 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와보시니 어땠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저들은 너무 행복한 느낌을 받고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방송실이 포항시청 안에 있다 하는 것도 좀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사람 이야기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지은이었습니다.